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게 드러난 이후 탈당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오늘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의원직 제명까지 언급하면서 압박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들의 50억 퇴직금 파문으로 의원직 사퇴 요구에 직면한 곽상도 의원은 당장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곽 의원은 SNS를 통해 수사의 성실히 임해 대장동 사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또 아들의 성과급 50억 원에 대한 뇌물죄 수사를 신속히 요청한다면서 자신은 대장동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0억 원 퇴직금 논란에 2030 세대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내로남불 비판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에서조차 의원직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모두 거부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곽 의원이 사퇴를 거부하면 의원직 제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절차 아니면 또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이번 건에 있어가지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 원내 의원님들이 당연히 어떤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부 대선 주자들은 당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의 50억 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 점을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곽 의원 제명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의원직 제명에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장 김기현 원내대표부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견을 잘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이 굉장히 엄격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선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 의결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제 제명된 사례도 지난 1979년 신민당 시절의 김영삼 의원이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곽 의원에 대한 제명 논의 역시 여론의 역풍과 여권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진 전직 기자 김만배 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곽상도 의원 아들의 산업재해를 신청한 적은 없지만 중한재해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40억 넘는 돈을 산재 위로금으로 줬다는 겁니다. 경찰은 화천대유 이사인 정치권 출신 이한성 씨도 곧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마친 김만배 씨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은 산재 때문이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어요. 그건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내사 중인 경찰은 화천대유, 또 대장동 투자사인 천화동인 두 회사에 모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한성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17대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며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경기도의 종합전시장인 킨텍스 대표인 이 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한성 씨는 15년 전 잠깐 같이 일했고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지사와 엮으려는 억측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대장동 개발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의혹도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퇴직금 50억 원이 곽상도 의원을 향한 뇌물이라는 의혹과 화천대유의 개발 특혜 의혹 등 고발 2건을 대장동 관할인 경기남부청에 배당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여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은 아버지 때문에 지급된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한성 대표와 이재명 후보의 연결고리를 강조했고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면서 검찰에 맞고발을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반격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등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을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의 유착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기회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등이 민간업자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선 당시 정치권에 돈을 줬던 집단이 수사와 구속으로 공중분해된 걸로 알았다며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규정하며 대가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발을 맞췄습니다.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것이 국민 상식일 것입니다. 청년 세대에게 과연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원유철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 실세가 주도한 야당 게이트, 국민의힘발 법조 게이트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직금 50억 원의 유감을 표하면서도 전체 이익금 1조 원과 비교하면 이건 머리카락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들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머리카락 수준에 불과합니다. 1조 원에 이르는 이익금 중 50억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사업을 누가 설계했느냐라며 이재명 후보 그리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관계자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하고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경기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이한성 씨가 화천대유 임원이란 점도 지목하며 이 지사 등은 국정감사에 나오고 특검도 수용하라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이한성 씨가 보좌관을 한 건 2004년부터 1년에 불과하고 당시는 자신이 정치를 하기도 전이었다며 차라리 같은 이 씨라는 점을 거론하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결국 수사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는지 검찰 담당하는 임현주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면요, 이른바 이 사업이 이제 대박을 터뜨리면서 오히려 의혹이 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방식이 민관 합동 개발이었던 점에 일단 주목해야 합니다. 민간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와 투자자 또 공공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함께 투자해 이익을 나누겠다는 거였죠. 처음 벌어들인 1,830억 원까지는 개발공사가 먼저 챙기고 추가 이익은 모두 민간에 돌아가도록 짰다가 몇몇 투자자들에게 초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요, 그 말씀하신 지금 초대박이 이게 미리 짜여진 각본, 특혜였는지 그렇다면 또 여기에 누군가의 힘이 작동한 건 아닌지 이거란 말이죠. 네, 투자금의 수백 배를 배당받았다. 기본 퇴직금이 5억 원이다. 이런 돈잔치 소식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 핵심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게 등장인물들의 화려한 인맥입니다.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탁했다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검찰 법원의 고위직 출신들과 국회의원까지 아직 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실체가 드러난 건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 폭등 바람을 타고 예상보다 훨씬 큰 대박이 터졌다. 그런 측면도 무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특이한 수익 구조를 만든 경위, 또 과도한 민간 수익을 막을 장치는 왜 마련하지 못한 건지 이 책임을 규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경찰이 일단 이제 관련자들 불러서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검찰도 수사에 착수를 했단 말이죠. 이제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지금 수사를 하게 됐는데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검찰은 일단 작년 옵티머스 사건 때처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이미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제범죄 형사부를 주축으로 검사 12명 안팎으로 조직을 키워 사업자 선정 배경이나 배당 설계 과정 등 의혹의 본질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도 경기 남부청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섰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도 비슷한 고발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어차피 비슷한 사건들이라면 넘겨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요. 반면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는 공수처가 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기관 사이의 협의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임현주 기자였습니다.